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전하는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박봉균 경사와 함께합니다. 박 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서남북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에 근무하는 박봉균 경사입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 연휴 기간을 포함한 동해안 최성수기 기간으로 올해 동해바다에서 일어난 연안사고 현황과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강원 동해바다에서 발생한 연안사고 사고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강원 동해바다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현재 기준 총 29건이 발생했고 그중 6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사고의 65%가 물놀이 성수기인 지난 7월 초부터 이번 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일부 피서객 중 수영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거나 테트라포트, 갯바위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들어가는 행위처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중 사망사고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음주 상태로 물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물놀이 하시다가 너울성 파도 등에 휩쓸려서 안타깝게 생명까지 잃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 사망사고는 개인의 안전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다에서는 항상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꼭 챙기는 습관,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물놀이하고 좋은 추억 만들려고 오신 분들일 텐데 올해 안타깝게 6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군요. 내년에는 한 건도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여름휴가 막바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로 다시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동해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시 한번 물놀이 때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이 뭔지 경사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입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구명조끼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부력,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입니다. 만약 물에 빠졌을 때 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장비인 만큼 바다에서는 꼭 착용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음주 후에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 활동으로 인한 연안사고 사망자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56명이고 그중에 강원 동해안에서만 현재까지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특히 위급 상황에 빠졌을 때 스스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음주 상태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장소에서의 물놀이입니다. 최근 많은 분이 동해바다를 찾아오시죠. 유명한 해수욕장은 많은 인파로 복잡해서 조금 한적하고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이런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물놀이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조신고도 어렵고 구조요원도 현장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된 안전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꼭 3분 이상 준비운동을 비롯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물놀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물놀이 사고 중 유독 스노클링을 하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 스노클링이 뭐고 또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노클링은 호흡을 할 수 있는 튜브처럼 생긴 모양의 관을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그 스노클을 착용하고 물놀이 하는 것을 스노클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노클링 활동은 물속의 경관을 보면서 장시간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참 레저 활동에 정신이 팔려서 본인이 해안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해상에 표류를 하거나 장시간 수중 레저 활동에 따라서 심장마비, 근육경련, 저체온증 등의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스노클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스노클링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큰 움직임 없이 물 위에 떠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굉장히 정적인 레저 활동 유형인데요. 예. 그로 인해서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한테 심장마비,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도 주변 사람들이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명사고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스노클링을 하실 때 자신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안전요원,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스노클링을 하고 있다면 안전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지 관심을 지켜봐 주시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장시간 스노클링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사님,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이외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라든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물놀이 활동 외에도 동해바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에 테트라포트나 갯바위 같은 곳을 관광하시거나 바다 낚시를 즐기시다가 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강원도 항포구에 있는 테트라포트에서 발생한 사고가 67건에 달하고 그중에 사망사고가 8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테트라포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다양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사고 빈도가 높은 동계 청곡항하고 삼척, 임원항, 테트라포트 구간에 대해서 오는 8월 22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테트라포트 위나 갯바위 등 가파르고 위험한 곳은 출입을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일부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 중에 해안 절개지와 같은 위험구역에 무리하게 출입해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고의 위험성이 정말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곳은 절대 출입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광복절 연휴가 있는 이번 주말, 동해바다 날씨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8월 둘째 주 주말 동해바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대체적으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나 강원 내륙의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바람은 서풍 또는 남서풍의 바람이 5에서 8m/s 내외로 불겠고, 기온은 오전에 25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주말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상에서 조업이나 낚시 등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 것으로 예상되고, 레저 활동 등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출항 전 장비 점검, 정확한 바다 기상 확인 후에 안전하게 해양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박봉균 경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